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게 된 숙명여대학교의 박래수입니다. 제 전공은 파이낸스인데 오늘 다루는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아무튼 간만에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전남대학교 양채열 교수님께서 사회적 딜레마와 ESG, 그리고 탄소 저감 게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양채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다음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규 교수님께서 이 관련돼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 도중에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인사하신 분이나 인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관련돼서 질문 또는 의견 있으시면 밑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는 수시로 올려주시고요. 혹시 발표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자이신 양철 교수님께서 랩업 해주시는 걸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따 발표 자료가 또 공유 화면으로 뜨죠? 네, 제가 하시면 양 교수님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양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됐습니까? 네. 예. 제목을 뭐라고 할까? 제목을 바꿔볼까 생각이 됐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서 글 써달라고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 논문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냥 싫었는데 논문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던 판에 우리 임 회장님께서 초청해 와가지고 첫 한글 파일은 옛날 파일 그대로고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로만 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통적 경제학적 인간관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대안을 행동경제학적 대안,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파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보통 행간에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실행을 또 합리적으로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식인데,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게, 행동경제학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현실적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보면은 합리성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윌파워, 의지력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기적이냐, 완전 이기적인 동물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도 상당히 좀, 합리성도 여러 가지 뭐 편향 오류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대로 과연 실행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세 번째 실건 사실은요, 자기 이익 추구 동물인가. 여기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적 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체의 이름을 붙인다면 이타적은 좀 애매하지만 최소한 친사회적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는 게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의미 추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전제로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노력하도록 돼야 되는 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윤리성 이야기도 쉽게 사회적 선호 이야기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논란이 있지만 이제 미러 뉴런 해가지고 거울 신경이 타인의 고통에, 자기가 직접 그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타인이 그 고통을 겪는 것만 봐도 똑같은 신경이 발화한다고 해가지고 그 타인의 깊은 고통,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생물학적 갖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에 대해서도 포유류의 심지어는 개까지도 공정성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래서 인간한테 해볼 때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죠. 얼티메이터 게임.
어떤 걸 나누기로 하는데 복제자식으로 나누는 거던데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돈 몫이 너무나 작으면은 내슈 균형 게임적으로 생각하면 내슈 균형 생각하면 뭐 1대 99도 균형이 돼야 되는데 한 3, 40 이하 되면은 안 받아버린다는 파토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공정성 이런 규범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행동 경제학적 그런 걸 해가지고 법치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그 자기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시스템 갖추면은 법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약간 덕치 이런 개념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법치와 덕치가 보완돼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X이론, Y이론이 있는데 인간은 뭐 일하기 싫어하고 뭐 수동적이고 뭐 이런 경우 그런 관에 근거해 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X이론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인간은 뭐 의미를 추구하고 뭐 일하려고 하고 적당히 동기부여되면 한다 Y이론인데 그래서 X이론과 Y이론을 병행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사례로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본 게 탄소 저감 ESG에 요새 나온 탄소 저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사회 개선을 한다는 데서는 게임 모형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나쁜 균형을 좋은 균형으로 만들려는 게 현재 상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현재 균형이 나쁘다는 건 나쁜 균형인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모든 상태는 게임상의 균형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게임의 구조인데 정부와 유인을 변경해가지고 균형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부와 유인을 변형해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제도와 문화윤리를 통해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정화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법을 제시하려고 해보는데 게임에 대해서 아시면 알겠지만 혹시 뭐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간단한 개념 3가지만 알면은 그 게임 모형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최적 대응과 5월 전략, 내슈 균형 이 3가지 개념만 하면 되게 되는데 최적 대응은 지금 두 사람이 하는데 갑, 을이 하는데 자기를 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의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을의 어떤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 나의 최적 대응은 뭐냐? 나의 을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나한테 최고의 뭐랄까 그 페이오프를 갖다 하는 전략은 뭐냐? 이게 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라면은 가위바위보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은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은 나의 최적 대응은 가위를 이기는 주먹이 되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볼을 내게 되면은 나는 가위가 되고 그런 것처럼 상대방 특정 전략에 나의 특정한 가장 좋은 전략 이게 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월 전략은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가장 최적 전략이 다르게 됩니다. 최적 대응이 다르게 되는데 혹시 상대방 모든 전략에 대해서 하나로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전략은 5월 전략이다. 이고 그다음에 5월 전략이 있으면 필히 그 전략을 택하게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슈 균형은 그거를 그 상태에서 어느 한 플레이어도 일방적으로 일탈할 유인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남들은 거짓말 못하고 이것 한다고 했을 때 자기만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할 때 과연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균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탈해가지고 손해보게 되면은 이탈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게 내시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체크해보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예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탄소 저감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자는 2명이고요. 이거는 그냥 세계 뭐 기업 2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는 현행과 같이 계속 경제 활동하는데 탄소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현행과 같이 그대로 그 탄소를 많이 발전시키는 방식과 또 하나는 줄이는 방식 이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자 1과 2의 보수를 보면은 모두 탄소 저감을 하게 되면은 그냥 6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6. 현행대로 하게 되면은 파국이 나가지고 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00.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은 저감을 하는데 나는 저감을 하는데 상대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은 상대방은 그대로 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나만 손해보면서 엄청나게 손해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감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유지하는 사람은 이제 플러스 9가 된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2x2 매트릭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자 1, 탄소 저감, 현행 유지. 경기자 2도 탄소 저감, 현행 유지 이렇게 되는데 각각에 따라서 요 상태에 따라서 이게 66, 마이너스 3, 플러스 9, 9, 마이너스 3, 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 균형을 알아보려면은 자기를 한번 경기자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경기자 1, 경기자 1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경기자 1의 최적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경기자 2가 예를 들어서 요 탄소 저감을 한다 했을 때, 이 전략을 했을 때 경기자 2의 탄소 절감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경기자 1의 최적 대응은 뭐냐, 뭘 하면 좋겠느냐. 경기자 2가 탄소 저감을 한다면은 경기자 1은 탄소 저감하면은 플러스 6, 현행 유지라면은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죠? 더 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기자 2의 탄소 저감이라는 전략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 전략은 현행 유지가 됩니다. 이 화살표가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 2가 만약 현행 유지한다 해보자. 그러면 경기자 1은 뭘 하면 좋겠느냐. 경기자 1이 현행 유지한다면은 경기자 1이 탄소 저감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현행 유지한다면은 0이니까 0과 3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경기자 2가 현행 유지라면은 경기자 1은 현행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 경우에 경기자 2가 탄소 저감하나 현행 유지하나 경기자 1은 현행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이 모든 전략에 대해서 경기자 1은 현행 유지라는 전략이 다 좋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자 1에게는 현행 유지라는 게 이게 바로 아까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자 1은 무조건 현행 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자 2도 이 입장에 돼가지고 경기자 1이 탄소 저감하면 나는 뭘 하면 좋겠느냐 해보면은 마찬가지 자기가 저감하면 6, 자기가 유지하면 9니까 이쪽으로 현행 유지가 좋고, 마찬가지로 경기자 1이 현행 유지를 한다면은 자기가 탄소 저감하면은 마이너스 3, 현행 유지라면은 0이 되니까 0과 3을 비교하면 0이 더 크니까 더 높은 유형을 갖다 0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경기자 1의 탄소 저감에 대한 경기자 2의 최적 반응은 현행 유지다. 이 화살표는 경기자 1의 최현행 유지에 대한 경기자 2의 최적 반응은 현행 유지다. 그래서 이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왔으니까 경기자 1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경기자 2는 이거에 좋다. 그래가지고 경기자 2에게는 현행 유지가 도미넌트 스트래티지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슈 균형에 이걸 내슈 균형에 NE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NE, 내슈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탄소 저감해서 66 이런 상태가 달성될 수 있었을 텐데 서로 현행과 같이 많이 탄소를 배출하니까 00이라는 66과 00을 비교하면은 이 두 상태를 비교하면은 00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이라는 더 좋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파레토 슈피리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탄소 저감 66 상태가 파레토 슈피리어인데 00이라는 파레토 인피리언 상태에 고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딜레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사회적 딜레마라고 되겠습니다. 사회적 딜레마.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람잡이지 못한 그 안 좋은 상태에 고착돼 버린다. 사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좋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데 고착돼 버린다. 그래서 사회적 딜레마 사례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해, 그다음에 남획, 여러 가지 그런 군비 경쟁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그 사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 못 가고 훨씬 안 좋은 쪽으로 고착돼 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탈출할 건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보통 하는 게 첫 번째는 그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장기 게임으로 간다고 해보자. 반복 게임으로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전략 조합이 가능해지고 그중에 하나가 tit-for-tat이라고 상대방이 했던 전략 따라하기,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여기서 일회 게임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각각 한 대에 대해서 뭐랄까 그 어떤 다른 메커니즘을 외부에 도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죠? 탄소 거래세라든지 또는 탄소 배출권 거래한다든지 또는 탄소 배출세라든지 그래서는 외부적인 세금이나 내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그 탄소 배출하는 대한 그런 말할까 그 페널티를 물림으로써 그 줄이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탄소 정확히 2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호를 어떻게 좀 변화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요거 66 -39 00 이 네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적 일가 효용을 바꾸는데 자기의 보수와 타인의 보수에 어떤 가중치를 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자기 효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수와 타인의 보수의 어떤 가중치,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예로 자기 보수의 3분의 2, 타인의 보수의 3분의 1을 감안하는 새로운 수용 함수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뭐죠? 6600은 똑같이 그대로 6600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는 처음에 아까 뭐였죠? 9와 -3이었습니다. -3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 일 같은 경우에 9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라고 남에 대해서 1만큼 배려를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렇게 3분의 2 곱하기 9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새로운 그 뭐죠? 그 효용을 보수를 계산해내고 마찬가지 요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5가 되고 마찬가지 또 탄소 저감 효능유지는 아까 처음에 -3 9였던 게 -3에 대해 3분의 2만큼 가중 취급하고 9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가중 취급하면은 1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페이오프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죠? 말했죠. 경기자 1의 입장에서 경기자 2의 탄소 저감에 대한 베스트 리스폰스 뭔가 생각하면 6하고 5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경기자 2의 탄소 저감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 대응은 탄소 저감이고 근데 경기자 2의 현행 유지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 반응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경기자 2의 현행 유지라는 전략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 반응은 탄소 저감이다 해가지고 경기자 1에게는 한 방향으로 두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탄소 저감이 자기의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얘기하게 되는 거 경기자 2도 동일한 논리로 경기자 1의 탄소 저감에 대한 경기자 2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6과 5를 비교해가지고 5가 더 6이 더 크니까 이렇게 탄소 저감이 되고 마찬가지 이 경우도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표가 쏠린 이쪽 이래가지고 이쪽 그래서 요게 내시 균형이 되겠습니다.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이라는 얘기 이게 확률적인 경기자 사이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호 전략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탄소 저감 좋은 상태가 달성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자기의 보수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자기 효용에 감안할 수 있다면은 실제 이겔리테리안 효용이 되겠죠. 이타적인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주체의 변화 없이 아까 말했었죠. 외적인 그런 외적인 그런 외부적인 요새 ESG 평가해가지고 뭐죠? 몇 가지 어떤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페널티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치 이런 식인데 그거는 안 걸리기만 하면은 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외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요새 많이 말이 많은 ESG 워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근본 그 효용 선호 변화 거기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적 그런 것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효용 함수를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보통 소비 요것만인데 과연 소비만 될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나무 효용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 나무 효용이 0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만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 완전히 자기 이기적인 완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효용 함수인데 만약에 남에 대해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떤 사회적인 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일 경우에는 뭐 이타적이고 마이너스 질투적인 효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 효용 생각할 때 아까 그 사회 구성을 해서 가중치가 가게 되는데 한 사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치를 얼마큼 하느냐가 옛날에 보니까 뭐죠. n분의 1이면 민주주의 내지는 성인 남들 자기하고 똑같이 n분의 1을 생각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게 있고 독재는 자기한테는 1을 부과하고 남한테는 0을 부과하는 사람이 독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쪽에서 보면은 유전적 근친성에 따라서 그 뭐 되지 않는가 이런 게 보통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옛날에 뭐죠 민주주의 할 때 뭐 부와 교양을 가진 성인 남자 이때 이것만 고려 대상이 됐었겠죠. 옛날 그리시 때 무슨 뭐 할 때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현 세대 인간만 열 건가 전체를 넣더라도 또는 미래 세대까지 과연 고려 세대가 할 건가 이게 미래 세대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뭐게 되겠죠. 그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미래 세대의 효용까지도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고려 대상이 넓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 가게 되면은 요새 뭐죠 반려견 뭐 고양이 개 고양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는 개 때리다가도 잘못하면 빵간에 가게 될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 human person이란 말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 동물 희망을 쓴 사람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인 개나 뭐 소도 non human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고려 대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끝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효용을 생각해 볼 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어떤 가중치 또는 자기 보수와 타인의 보수 가중치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보수와 타인의 보수의 2대1의 어떤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 A 요것에 대해서 과연 윤리기호 A가 변경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선호는 주어진 걸로 가정을 하고 익소지너스 변수, 외생 변수로 주어진 걸로 되고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기계적인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경제학이 보고 사회 개선을 생각할 때는 꼭 경제학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 융합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는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그 훨씬 더 많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신경과학이나 뭐 그런 인지과학 쪽에서 뉴로플라스티시티 해가지고 뇌의 가소성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단기적으로도 선호 변경 가능성.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게 우리 그 인격을 많이 형성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 또는 전혀 다른 종교의 사람, 다른 문명의 사람을 보면은 그 윤리가 다릅니다, 사실. 그거는 그 문화권에서 그런 학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기적인 것도 단기적으로는 홍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시민사회, 사회적 운동 등을 통해서 선호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업이 광고가 소비자의 선호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기업 광고만이 아니라 기업 국가 차원에서 또는 어떤 공공적인 공익 광고, 그 마케팅 뭐 계시는데 코스 마케팅, 어떤 주의 광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도 이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적 법 제도와 문화 윤리 이게 할 텐데 그래서 외부적인 유인과 내재적인 유인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가치로 뭐냐면 법치 우리나라에 뭐죠 그 빠져나가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 아까 말한 이야기입니다. 워싱, 탈세, 절세인지 탈세인지 애매한데 그런 것처럼 ESG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SG 워싱하는 겉으로는 뭐 어떻게 어쨌든 외조도로 되면 빠져나가면 좋은 거죠. 안 걸리면 걸리는 게 죄지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덕치시로 하게 되면 그냥 말하면 부끄러움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로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윤리의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사회적 비용을 개인적으로 내재화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려면 엠퍼티 말하죠. 그래서 그냥 그걸 좀 더 해보니까 결과를 정확히 알고 그걸 또 공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몽된 사적 이익 추구 요말 인라이튼 셀프 인터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하는 게 뭐냐면 화폐적 수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수익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가치를 가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X 이론만이 아니라 Y 이론 이걸 좀 해야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야겠고요. 근데 이거를 아담 스미스부터 이야기했어요. 사실 아담 스미스부터. 그래서 셀프 인터레트와 캐링 파더 해가지고 이것도 빌 게이츠도 2몇 년인가요? 그 이야기 똑같이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이익에서는 돈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시장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인정 그러니까 아까 뭐죠? 사회적인 운동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사회 인정에 의해서 좀 될 수 있게 그런 게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윤리 교육 이런 쪽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게 그럼 윤리 여부분에 대해서 플라톤 때부터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노블 라이라고 했던데요. 뭐 고상한 거짓말 해가지고 그 뭐죠? 통치자 계급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심어주려면은 너희들은 뭐 이런 어떤 막 자긍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규제자의 긍지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규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뭐죠? 영화 베테랑에서도 저는 영화 좋아하는데 거기에서도 형사가 그 돈 많은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있지 하면서 이런 긍지 이야기를 합니다. 긍지가 사실 말하면 의미 부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미 부여 동물이기 때문에 꼭 돈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호모 이코노미크스의 돈만이 아니라 그런 호모 사피엔스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 추구 이것에 소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이건 다른 데 하다 읽었는데 좋은 내용에서 했는데 판사들이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뭐죠 그 낮게 하고 청구하고 그 블루 칼라에 대한 훨씬 더 하는 이유가 공감한다 동일시에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좀 되려면 그런 보통 사람의 공감하도록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보통 평균적인 사람에게 노출되는 이런 삶이 돼야지만이 그런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뭐죠 그 롤링이 한 이야기가 뭐죠 상상력이라는 인간은 상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력으로 자기가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감할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발휘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누구 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대충 이야기하는 게 그 좀 보편 사람과 공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예술, 문학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인문학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노예 해방이 톰 하라본의 오두막이라고 나왔었나요? 그 이런 소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야 흑인 노예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뭐 노예 해방 이게 됐다고 이런 얘기 많이 기여했다고 하고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키코 관련해가지고 개가천선이라는 MBC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MBC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도 혹시 시간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전적했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기억상실 전후해가지고 나오는데 기억상실해가지고 기존의 이해관계에서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뭐냐면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어 상태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어 상태 플러스 공감 능력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변호사니까 좀 합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공감 이 두 개. 그래서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사랑과 지식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슴과 머리
그래서 흔히 말 이성 해가지고 경제학에서 에퀴티와 이피션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성 쪽은 아무래도 이피션시 좀 추구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감 쪽은 아마 에퀴티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 계몽대 자기 이익 추구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그 롤링이 말한 뭐 상상력 이거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뭐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가 있죠 사피엔스 거기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그냥 뭐죠 쓸게 된 게 융통성 있는 다수 협동인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상상력 때문이라는 상상력 인지혁명 그래서 허구적인 실체를 구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수 협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윤리 인권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윤리 이런 개념이 흔히 말 이런 얘기 야 그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너무나 뭐 이기심에 근거하지 너무나 그냥 하지 말고 당연히 이기심에 근거한 그런 법치 시스템을 만들 때 그 Y 이론에 근거한 덕치도 여유가 어떤 여유는 두게 그런 식으로 하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법치 플러스 이런 덕치 문화윤리 이런 것도 그 좀 될 수 있게 너무나 요것에만 뭐랄까 내려가지 말고 요것까지도 될 수 있도록 되게 그래서 이제 쭉 내가 생각해 본 게 옛날에 뭐죠 급직에 대해서 뭐 선별하냐 안 하냐 재단 보조 뭐 선별하냐 안 하냐 복잡했는데 선별하려다 보니까 막 뭐 깨지고 막 뭐죠 그 행정비용 많이 들고 막 그때 나랑 막 까지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요 옵트 아웃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옵트 아웃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안 하려 저도 안 받아버렸는데 우리 어쨌든 재난보조금 예를 들어서 뭐 1인당에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막 악착같이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유 있는 사람은 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막 이들로 다투느라고 다 악착 받으려고 하게 됐었는데 사실 요거를 어떤 코스 마케팅들 좀 하면서 어떻게 좀 하게 되고 그 안 쓰는 게 뭐 선별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한 뭐 돈이 뭐 7, 80% 되는데 어떻게 좀 상위 1, 20%는 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코스 마켓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내 생각에 위에 1, 20%는 알아서 옵트아웃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효율성도 달성하지 않을까 해갖고 마찬가지로 지공고사가 뭐죠?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 갈등 전 문제 출퇴근 시간에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이 별로 낮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시간에도 그 지공고사 타면 문제가 된다 조금 좀 눈치빨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요 코스 마케팅 활용해 가지고 별로 급하지 않은 분에는 출퇴근 시간에 가능하면 이용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타려면은 요금을 내도록 하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9시라든지 모르겠어요. 뭐 7시 반부터 9시 반이든지 그 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IT로 가능하니까 요금이 부과되도록 나이 든 사람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스템으로 하든 아니면 그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든 이게 시민운동으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나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코스 마케팅, 의미 추구 동물 이것에 좀 많이 소구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한테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여러 의미 추구라든지 또는 사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요소 위해 가지고서 훨씬 더 친사회적인 그 행동을 끌어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치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건데요. 토론하신 사이에 양치열 교수님께서는 그 채팅방에 그 질문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토론하는 동안에도 또 질문이랄지 의견 하실 거 있으면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김용규입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자료
공유.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양 교수님의 사회적 딜레마와 ESG 탄소 저감 게임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양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애하는 분이지만 또 양 교수님이 항상 우리 사회의 문제점, 불법 행위, 또 부패, 불공정, 부도덕성 그런 거를 연구 주제로 다루시고 또 경제학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하신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퍼도 매우 흥미있게 잘 읽어봤는데요. 순서는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리뷰하고 저는 양 교수님께 이걸 이제 페이퍼화 하실 생각이시니까 어떤 면에서 혹시 리터러처 리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해가지고 한번 리터러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이 논문은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 사회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사회적 딜레마의 사례인데 최근 화두인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 투자 경영에 대해서 간단한 탄소 저감 게임을 이제 활용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시려고 그랬고요. 공감의 근거에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이익 개념을 확장하는 계몽된 자기이익 추구, Enlightened Self-Interest를 하나의 해법으로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행 유지가 지금 균형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 사회적 딜레마를 탈출하는 해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복 게임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수행렬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행렬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외재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제 주체의 내재적 동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재적 요인 변화로는 정부 규제로서 탄소세, 환경지원금, 탄소 배출권 거래 그런 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내재적 동기 활용은 계몽된 이기심.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을 enlighten해서 좀 enlightened self-interest.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기심을 계몽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래서 계몽된 이기심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선호는 순수 이제 이기적 선호와 달리 자기 보수와 타인 보수가 이제 그 보수의 효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효용에 예전에는 자기 보수만 있었는데 이제 타인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인 보수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게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현행 유지 탄소 저감의 경우 게임 1에서는 경기자의 보수는 9였지만 게임 2에서는 9와 마이너스 3의 가중치를 감안해 가지고 1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게임의 차이점은 경기자가 자기의 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보수를 감안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순수 이기적으로 자기 보수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타인 상태를 감안한 사회적 선호를 가지게 되면 보다 바람직한 상태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홍보를 통한 윤리적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또 이익 범주를 확장시켜야 된다. 타인의 운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시사점으로는 이제 경제 주체 내재적 동기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게임의 보수를 이제 바꾸는 거를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게임 말고 다른 쪽에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이제 어떤 그 관련된 문헌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논문에도 이제 언급을 해주신 세일러의 미스비헤이빙 책에 보시면은 그 14장에 페어니스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러가 most successful firms intuitively understand the norms we uncovered. 우리가 발견한 그런 그 어떤 놈을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파괴했을 때 그때 홈디포라는 회사가 그 응급 식량과 또 생수를 가득 싣고 와서 거기 구호 활동을 펼쳐서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의 레퓨테이션, 그 기업이 이제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장기간에 걸친 어떤 레퓨테이션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다. 그래서 페어니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남을 돕고 그러면은 그거는 페어하고 정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행동경제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루이즘이라고 이타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타주의는 효용함수에서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문헌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UC 산타바바라의 테드 버그스톰은 저널 오브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에 1989년에 러브 앤 스파게티 오퍼튜니티 코스트 오브 버추라는 논문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네,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하고 줄리엣은 로미오를 사랑한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들이 이제 스파게티를 같이 먹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로미오의 로미오의 R이 로미오입니다. 로미오의 효용 함수는 로미오가 섭취하는 스파게티 SR 그런데 SR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줄리엣의 효용 함수도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로미오가 섭취하는 스파게티의 루트를 씌운 거하고 줄리엣의 효용이 들어가는데 줄리엣의 효용에는 이제 또 로미오의 효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효용 함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러브 앤 스파게티라는 그런 논문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에서 이분은 그 투 퍼슨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로미오하고 줄리엣의 이제 경우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two-sided intergenerational altruism 그래서 만일 이제 뭐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대를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preference assumed to be across generation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TIS 제너레이션의 효용 함수는 T 플러스 1의 제너레이션에 그런 그 효용을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넘어서는 그런 효용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트루이즘이 이제 효용함수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경영학 쪽에서 그 리터러처에는 요거는 최근에 저희 경영학 쪽의 리터러처 잘 모릅니다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저널에 이제 칼 포프라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교수가 쓴 논문인데요. On a Stakeholde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경영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학 쪽에서는 그걸 이제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논문에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기업 지배 이해관계자 모형은 계몽된 자기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 도덕적 명령, moral imperative, 그리고 외부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중 외부성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여겨진다. 근데 최근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 모형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기업 활동의 사회적 비용이 이미 내생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형의 잠재적인 혜택은 또 그에 따른 갈등이나 낭비 그리고 셀프 매니저리얼 셀프 딜링 그런 뭐 관리자가 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비용과 비교해서 측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자기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클 때만 관리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주주이익 그 모형에 기반한 지배구조 모형을 옹호한다. 그리고 관리자의 기회주의를 제어하기 이런 이탈은 새로운 더블 바텀 라인 리포팅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 더블 바텀 라인은 주주가치 극대화로부터 이탈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명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도 이 더블 바텀 라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이제 논문에서는 쉐어홀더의 밸류와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의 베니핏을 해가지고 1, 2, 3, 4 상한으로 나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상한의 경우가 스테이크홀더한테는 베니피셜한데, 근데 쉐어홀더한테는 이제 밸류 디크리징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이 인바이러먼털 스탠다드를 한다든지 그래서 양 교수님의 취지하고는 요게 조금 요거를 이제 서로 얼라인 시키는 거가 양 교수님 논문의 취지인데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또 흥미롭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들을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보통은 셀프 인터레스트를 셀프 인터레스티드 베스터드 자기 이제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좀 못된 사람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예전에부터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도덕 감정론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담 스미스의 메이저 워크는 reveals broad and encompassing views on the well-being of people and society. 아담 스미스가 꼭 국부론에서 뭐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결국은 다 잘 된다,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도덕 감정론에서는 또 그런
다른 사람의 웰빙에 대해서 케어하는 그런 모럴 크리처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밀턴 프리드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만 보면은 뭐 밀턴 프리드만이 너무 그 기업의 어떤 뭐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될 수가 있는데 프리드만의 메인 아규먼트는 스테이크홀더의 인터레스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스테이크홀더 인터레스트를 이제 케어하는 거는 그거는 폴리티션의 몫이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그런 섹션이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 많은 연구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연구로 상명대학교의 조희령 교수님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과 보고 더블 바텀라인의 실무 적용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경영학 쪽에서 사회적 성과 측정 방식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베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 이론, 또 사회적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임팩트 리포팅, 그 다음에 비임팩트 평가,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균형 성과 지표, 그리고 사회적 투자 수익률 그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성과 측정을 하고 있고 그게 더블 바텀 라인에 이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 교수님의 본 연구는 ESG,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 투자 경영에 대해서 탄소 저감 게임을 활용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흥미롭고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계시고요. 특히 공감의 근거에서 외부 효과 내부화할 수 있도록 이 개념을 확장하는 계몽된 자기이익 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미 경제 주체가 이기적 행동을 할 때 이제 unfair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타적 행동을 할 때 fair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론 경제 문헌에서도 이타주의 알트루이즘을 효용함수에 넣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있어 왔고 경영 문헌에서는 또 그런 더블 바텀 라인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려는 시도가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경영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많은데 제가 주제 넘게 또 경영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헌을 또 추가로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교수님, 긴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양철 교수님께서 이 주제 발표 후에 이걸 논문 작업하시려는 것을 언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랄지 조언을 많이 포맷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양철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병배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함을 잘 몰라서 김병배님께서 채팅방에 2가지 정도 개인 차원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게임 경기 참여자에 대한 것을 좀 질문을 하셨고요. 혹시 그걸 포함해서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이나 또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손 안 들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양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사회적 선호를 이제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내재화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응용할 때 김용규 토론자 김용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행동경제학, 그 행동경제학이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그 진전을 본 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규모의 소규모 그 실험적으로 통제 가능한 소규모의 그 통제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 인간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레셔널리티에 꼭 그 근거하지만은 않는다.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걸 아직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혀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나타나는 그 행동의 결과는 이제 그런 거다.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많은 이제 과정은 그 핵심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이제 블랙박스지만 그래서 그 이제 양 교수님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발전 혹은 익스텐드 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경제학적인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결국 그런 하나의 실험들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의 발견일 수가 있는 거죠. 발견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 경제학의 그 이 어떤 진전이 그런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인투이션을 실제 그 익스페리멘트로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탄소 저감 게임에 그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추측 가설 그거를 이 어떤 이 심플하지만 통제된 하나의 이제 실험으로 해서 뭐 100명 이런 규모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금 아까 그 내시 게임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리파인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더 이렇게 익스텐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경제학 문헌에 이제 많은 그 아까도 뭐 양철 교수님 몇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 실제 뭐 그 딕테이터 게임이나 뭐 그런 걸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그런 컨텍스트 차원에서 그 이제 양 교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이거를 사회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통한 그 구조를 통한 그 사람 성과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소멸된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랄지 이런 것에서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건데 기존의 어떤 역사를 봐오보면 와 보면 이런 어떤 계몽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 항상 그 뒤로 밀렸었던 좀 표현을 뭐하자면 참담하게 실패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접근에 대한 리서치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주제넘게 좀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의견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죠. 지금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질문이 앞에 김병배님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될지 끝에 얘기하려고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난 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 딜레마에서 이제 나의 효용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효용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아까 이클리브리움이 바뀐다고 초반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인간 본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인해서 나한테도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눌러으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효용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조직생활 하다 보면 나한테도 좋고 자기도 좋고 다 좋은데 심지어 나의 효용이 한 5만큼 올라가도 제가 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는 것에 내가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사이콜로지컬한 젤러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최초의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9하고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타인의 마이너스 3을 나한테도 포용을 해서 9 마이너스 3, 6이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타인의 효용이 마이너스 3을 나한테 플러스로 바꾸는 거죠. 부호를.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인 게 나한테 기쁨인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그 absolute amount에 의해서 absolute amount of utility에서 나의 효용이 varies as a function of absolute amount가 아니고 relative amount. 내가 상대장으로부터 discrepancy 훨씬 더 많이 쟤를 떨어뜨리면서 효용을 느끼는 것.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젤러시, 사이콜로지컬 컨스트럭트로 젤러시일 수 있고, 아까 이 사회적 딜레마 게임에서는 타인의 마이너스 나한테는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마이너스가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 잘 좀 베이직하게 좀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냥 네, 아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 건 없는지. 예.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그런 개인의 프레퍼런스가 근데 게임 시어리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 간의 어떤 그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의 경기자의 프레퍼런스를 포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다른 분 혹시 의견 없으신지요? 네. 그러면 양채열 교수님께서 자, 김 교수님 토론 내용하고 그 채팅방이나 그동안 의견 주셨던 여러분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추가로 질문하실 거나 그 의견 있으시면 채팅방이나 양 교수님 답변 끝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논문을 잘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훨씬 더 쉽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김영규 박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아주 설명을 아마 우리 박내수 교수님께서 제 말은 못 알아듣고 김영규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거 듣고 아마 알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걸로만 끝내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좀 페이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때 좀 중간중간 좀 많이 좀 물어 좀 보겠습니다. 김영규 교수님한테. 그리고요. 아까 이제 이명재 회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소규모 실험 상황하고 이제 뭐 실제 상황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은 행동 경제학 관련 실험 경제학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는 건 아는데 저는 엠피리컬은 전혀 모르고 장기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요. 당연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명배님께서 국가와 개인 관련된 채팅창에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국가하고 국가 내 개인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게임의 모형상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으로 볼 건가 아니면 쉽게 개인으로 보면 개인 두 사람만 있는 세상인 거죠. 기업이면 기업 두 개만 있는 세상인 거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업의 경영자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 쫙 다 있고 사장 부장 과장 다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기업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모형상을 한 개로 주체 하나가 의사결정 한다고 하는 모형상을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개인 어떤 그것은 감안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냐면 덕치 이 문제인데 국가 간에도 과연 국제 간에도 덕치라는 개념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도 아이디얼리즘하고 리얼리즘이 좀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폴리틱스 생각하게 되면은 힘 있는 국가가 어차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돼간다 이런 쪽도 있지만은 아이디얼리즘 쪽에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하고 도덕하고 막 하면 처음에는 전혀 소리가 안 먹히는 것 같지 않으면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어떤 대립 관계랄까 어떤 공생관계랄까 그런 이야기가
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냥 노민정 교수님이 인간 본성 아까 사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질투심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뭐 보수 내지는 타인의 그 효용에 대해서 앞에 그 꼭 A가 이렇게 3분의 1 플러스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수일 경우는 음수도도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전쟁 중에는 그러니까 적대국의 그 이익대 간의 이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요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가중치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거 당연히 감안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어디 보니까 그 놀러 갔을 때 보니까 뭐냐면 존 레논 있지 않습니까? 존 레논 뭐 이메이진 노래 부른 사람 존 레논 노래 체코 프라하에 썼는데 벽에 이제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Don't hate what you don't understand 이래가지고 네가 모르는 것을 뭐 미워하지 마라 이런 식인데 사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일반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밀해지게 되면은 자꾸 접하다 보면은 친해지고 이거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공감 이런 것도 사실 자꾸 가까이서 부대끼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때문에 뭐냐면 사회적으로 소셜 믹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 같은 것도 부촌 뭐 가난한 돈 별도로 사람을 많이 찌는 별다른 동물인 겁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처럼 뭐죠? 옛날에도 서울대도 막 그랬고 다른 데도 그랬다는데 서울대가 동숭동에 있다가 관악으로 옮겨가니까 뭐 어떤 경제학 교수 그랬다는데 나중에 다른 어디 영국 교수도 그랬더라고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제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그러니까 빈곤을 알아야지만 접해야지만이 빈곤한 사람을 알아야지만이 빈곤한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자기 친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오로지 기업가만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소셜 프렌드 입장에서 그래 소비자도 생각하고 뭣도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모형적으로 뭐 소비자도 글쎄 뭐 빈곤한 뭐 어쨌든 그런 명확히 좀 너무나 헤테로지니스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뭐 감안하기 어려우니까 모형성 안 되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꾸 가난한 사람이나 그 빈자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소셜 믹스가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과 살을 맞붙이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 그 말 세계 평화에 핵무기 무기가 아니라 여행이 가장 최고라는 거죠. 여행하다 믹스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여 이러고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효용에 어떤 플러스의 가중치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좋게 되는 데 대해서 가슴이 아프니까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사회적인 믹스하고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믹스가 되면서 자꾸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돼야지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하나 드는 그 코멘트는 우리가 이제 점차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실제로 그런 걸 겪어보면 아까 존 레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트렌드는 점점 우리가 이 소셜 인터랙션이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와 유사한 그룹의 그 동질성 그걸 추종하는 건 더 강해지고 그것과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더 배타적이 되고 그게 아까 이제 노민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것과 같은 흐름인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가 아니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점차 이제 그런 양 교수님이 희망하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그런 우려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우리 사회의 디지털 그런 인터랙션의 인트린식한 그런 취약성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빅브라더가 이제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거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쪽 방향, 우리 희망대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날의 그러니까 정통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합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많은 게 아니라
그 양날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소셜 인터랙션에서 그 소셜 인터랙션이 그 주로 그 온라인 디지털 소셜 인터랙션이 이제 주된 게 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성도 가능하고 우리가 역시 거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이제 그냥 든 생각입니다. 예, 사실 디지털 비대면 사회 그것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뭐죠? 예를 들어 전쟁을 하는데 대전 스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고 성과를 낸 사람은 어디 텍사스 어디 지하 방카에 있어가지고 드론 운전하는 드론 그 게임식으로 조이스틱 운전해가지고 그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치는 텍사스에 있으면서 저 중동 어디에 그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엄청나게 최고 전투 성과를 내는 이런 사람일 텐데 그래서 고민이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보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적군 하나 죽이려다 자기 다리 하나 잘라져서 들어온 사람과 그 지하 벙커에서 게임하듯이 조이스틱 해가지고 드론 날려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과 과연 무공훈장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디지털 비대면 사회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감을 점점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별다른 종으로 생각해 버리는 게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니까 근데 사회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정화 적용, 자동 조절 적용 그런 것처럼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문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런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바라게 되겠죠. 바라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고하게 되면은 그 미래 예측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풀필링도 있지만은 셀프 디픽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충족적 반대로 자기 파괴적이라나요? 셀프 디피팅 프로피시처럼 그런 나쁜 일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경고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경고를 바라게 되면은 사회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러지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파국이 회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자꾸 점점 경고를 바라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수긍해가고 많이 동화해가니까 그 기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낙관론자입니다. 가끔 저도 피 걷는 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낙관론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그 양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 이해는 되는데 이제 양 교수님 논문 전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저감을 하는 게 이익이고 또 전체적으로 그 서로의 효용이 증대된다는 뜻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나이반 생각에서 궁금한 거는 가령 미국이나 중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탄소 저감은 안 하는데 우리만 나서서 탄소 저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런 그 국가 간 게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갖고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탄소 저감에 대한 중국, 미국 움직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동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전제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다른 나라에서 현행 유지하면 우리만 저감하면 손해인데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저감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히 첫 번째 게임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만 사인을 비일하는 효용함들을 갖게 되고, 사인은 난거려버리면 우리가 더 손해버리게 되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같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같이 변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예. 그래서 누가 글 잘 쓰는 사람의 마음을 확 바꾸는 그런, 그래서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해가지고 세계 지도자들이 마음이 쫙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좀 파국이 매니저지게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좀 희망해 봅니다. 예. 아니 김병배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적어도 이 한 국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비교적 동질성이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양 교수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우리가 이 조금만 변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가 간의 플레이가 국가 간의 게임이 돼버리면 이거는 저도 그거는 그런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와 중국 간에 심지어 같은 역사를 놓고도 역사에 대해서 서로 그냥 일본도 그렇고 서로 그냥 눈과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런 변혁법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가 간에도 전통적으로 보면 비교 우위론에서 무용론을 할 때도 보면 국가 단위로서 경기 플레이어 이렇게 게임 시어리 도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쪽은 아니지만 그 국제 정치 이런 데 보면 핵무기 감축 관련, 군축 관련된 게임에서도 이런 게임 시어리가 적용돼서 국가 단위로 어떤 그 접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이러한 그 게임 시어리 자체로서는 플레이어를 개인으로 하는지 국가로 하는지 그 게임 시어리 자체가 해결하는 방향은 동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그 고려할 부분이 좀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양 교수님에 대해서는 늘 제가 좀 비판적입니다. 제가 좀 편해서 그런가 좀 비판적인데 그럼에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하게 마이너하게는 굉장히 좀 실패도 많고 뭐도 많지만 그 인류사를 보든 경제사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 배경에는 어찌됐든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감하고 이성적인 의사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그 기저에는 깔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에는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지야, 지식을 알아야지 여행을 하고 뭘 알아야지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다 저희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경영하던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 표현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공감과 이성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왔던 가장 큰 두 축이었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 교수님 발표 내용도 당장의 해결책은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한 그런 시도랄지 여러 가지 어떤 공감이랄지 이성적인 접근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들이 생각해볼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아까 그 이명재 회장님께서 디지털 시대에 좀 우려도 했지만 저희도 21세기 유럽에서 이 전쟁이 터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아까 그 노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사람들의 프레퍼런스가 인센티브가 그렇게 레셔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어떤 이성의 힘이 롱텀리 보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큰 두 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발표해 주신 양채열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질문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노민영 교수님 마케팅 쪽이라니까 저는 이제 아직 모르는데 코스 마케팅, 주위 마케팅 그쪽이 어떻게 얼마나 좀 프로미싱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의명분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이제 기업들이 보통 사회적 기업 활동 같은 거 할 때 코스 릴레이티드 마케팅을 하면서 명분을 찾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공익단체 같은 거 나오고 저희 쪽에서는 체러티 관련된 논문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기부 활동하는 거. 기부 활동하는 이타적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업 평판에 어떤 이제 파티판 영향을 주고 이제 매출 영향을 주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코스 릴레이티드.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마케팅, 공익 광고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이제 그게 아주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 공익과 관련된 그쪽 분도 연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광고 같은 거 줄 때 어떤 큐가 있거나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체러티 하는 어마운트가, 그러니까 이제 도네이션 하는 어마운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광고에 포함되는 기업 혹은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프리퍼런스가 뭐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체러티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연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잘 지금 캐치가 안 된다 교수님 죄송한데 교수님께 정확히 말씀하신 거 대의명분 마케팅 관련된 연구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마케팅 비슷한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근데 거. 이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게 종속 변수가 사람이 돈을 더 쓰게 하는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 활동이 이제 소비자 지갑이 어떻게 어는지가 되어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방향은 마케팅이기보다는 사람 생각 변화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마지막에 이게 실제로 기업의 그 돈 사람들이 쓰는 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만 주로 봤고 그런 방향성은 제가 아직은 이렇게 지금 금방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 없으신지요? 제가 조금 전에 주제 넘게 클로징 하려다가 양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발표 토론해 주신 양치열 교수님 그리고 김용규 교수님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학회를 그 신경 쓰시고 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공정거래학회 세미나를 원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